간단한 원격 조작으로 전투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킬 스위치 기능을 F-35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록히드 마틴은 킬 스위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F-35가 미국 외 여러 우방국가에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요, 집어넣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F-35 이야기네요. 지난 3월 23일이었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 텔레그래프는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을 위협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제 무기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독일, 캐나다, 포르투갈이 미국제 F-35A 전투기 주문을 재고하고 있고, 실제 캐나다는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국가들이 F-35A 전투기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요, 미국이 간단한 원격 조작으로 전투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킬 스위치 기능을 F-35에 심어뒀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요, 우리 역시 현재 39기의 F-35A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20기를 더 들여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샬의 군사연구소에서는 이 F-35 킬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킬 스위치가 원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고요? 네, 미국이 최신 전투기에 킬 스위치를 숨겨두었다고 의심하는 배경에는요,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영화 탑건2에서는요,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적대국에서 미 해군의 전설적인 F-14 톰캣을 탈취해서 귀환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란의 F-14 전투기를 상징합니다. 1974년 이란과 미국이 친했던 시절에 무기 덕후인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요, 당시 세계 최고로 칭해지던 F-14 톰캣 전투기 무려 80대를 주문해서 이 중에 79대를 수령해요. 이 이란에 수출된 F-14에는요, 미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펄스 도플러 레이더 외에 세계 최초의 능동 유도 방식 공대공 미사일은 AIM-54 피닉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덜컥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하죠. 이란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에서 하루아침에 최대 적대국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란에 남은 미국제 무기 중에 무엇보다 이 F-14가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소련 전투기의 형편없던 레이더의 성능이 갑작스럽게 2일 이후에 수직 상승합니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은요, 소련이 피닉스에서 확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R-77 능동 유도식 공대공 미사일 개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소련이 단숨에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수준을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1988년 7월 3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이란 국적의 민항기가 미 해군의 이지스함의 요격으로 격추되면서 탑승객 290명 전부가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는데요. 이 비극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이지스함 함장이 이란의 F-14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F-14로 의심되는 전투기가 접근하자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요격을 명령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1988년 당시 미 이지스함에 있는 컴퓨터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도 성능이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항공기가 접근하니까 자기한테 이 컴퓨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투기 중에서 큰 게 뭐지? F-14. 이렇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장은 F-14로 철석까지 믿고 요격을 한 겁니다. 그래도 킬 스위치를 넣는 게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신 전투기가 적대 국가에 넘어가면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만 이 F-35A 이전의 전투기는요,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킬 스위치를 집어넣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 F-35의 경우 완전히 디지털화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내부에 특정 코드를 심어 넣음으로써 원격으로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미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은 킬 스위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F-35가 미국 외 여러 우방국가에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요, 사실 집어넣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요, 튀르키예는 F-35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국가 중 하나였죠. 1차 발주량만 100대에 달했고요. 이렇게 초기 멤버였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10개 업체가 2022년까지 무려 120억 달러어치의 F-35 부품을 제작하기도 했죠. 이렇게 튀르키예는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반미적인 행동을 시작했고요. 결국 빡친 미국이 F-35의 튀르키예 판매를 금지했죠. 미국으로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요, 튀르키예의 F-35A가 전달되기 이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고를 침에 따라서 F-35A의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튀르키예용으로 생산된 8대를요, 미 공군이 인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튀르키예 공군용으로 생산된 F-35A는요, 말 그대로 방금 공장에서 나온 신제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공군이 이 8대를 그대로 인수하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투입해서 내부 소프트웨어 체계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의구심, 그러니까 미 공군용과 해외 수출용 F-35의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하게 됐죠. 이와 관련해 덴마크 의회 국방위원회 라스무스 야를로프 위원장은요, 덴마크의 F-35 구매 결정권자 중 한 명으로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가능하면 미국 무기를 피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이 그린란드를 요구하면서 무기를 비활성화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럼 킬 스위치만 있으면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서방의 항공 전문가들은 굳이 킬 스위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얼마든지 F-35A의 군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F-35에는요, MDF라는 임무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뭐죠? 미션 데이터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관련은요, 미국 에글린 공군기지에 위치한 ACURL 이 임무팀에 소속되어 있는 90여 명의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ACURL이 뭐냐면 이제 어스트 캐나다 UK 리프로그래밍 레버러터리, 그러니까 이게 호주, 캐나다, 영국의 리프로그래밍의 이 랩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임무팀에 소속된 90여 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F-35한테 새로운 임무 지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그 성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간단하게 운영 사례를 보면요, F-35는요 스텔스이긴 하지만 반드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적군의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의 탐지 수준에 맞춰서 최적의 침투 루트를 짤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로 F-35가 적대국 대공 탐지 시스템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죠. 이와 동시에 적대국 탐지 시스템에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ACURL-팀은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최신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F-35에 업데이트하면 물론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탐지 체계가 F-35를 어느 정도의 확률로 탐지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요, 다른 의미로 뭐냐,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 등 민감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 이외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죠. 서유럽 군사 전문가들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심사가 뒤틀려서 F-35에 대한 MDF 업데이트를 중단할 경우 굳이 킬 스위치를 작동시킬 필요도 없이 F-35가 가진 능력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경우는요,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미국이 굳이 킬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단 하루 만에 F-35A의 전투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공군 전투기에 탑재된 링크 16 데이터 링크는 미국 태평양사령부 산하의 JICC, 즉 미군 연동 통제소를 통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링크 16 데이터 링크의 운영과 관련한 망 가입 통제권과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통제 및 감시, 네트워크 설계 및 관리 등의 모든 권한을 누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미국은요, 한국군이 링크 16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내용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암호키 공급을 통제해서 우리 한국군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링크 16의 작동 암호키는요, 매일 공급돼야 됩니다. 따라서 암호키의 공급이 끊기면 당일로 시스템이 마비돼요. 이러한 링크 16 데이터 링크 의존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전투기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 공군과 일본, 북한, 중국 사이에 국지적인 공중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한국 공군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군은요, 일본과의 마찰이 생긴다면 전투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 편을 들어서 우리 공군 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황당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농담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요, 음성통신을 활용해서 제한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지만요, 현대전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미국에 대한 데이터 링크의 의존은요,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공군은 대당 20에서 30만 달러씩 지불하고 링크 16용 MIDS 모뎀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요, 모두 연합 암호 장비로 불과되어 있어서 우리 공군은 간단한 부대 정비만 가능할 뿐이고 야전 및 창 정비는 미국 제작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델이 고장나면 미 본토로 보내야 하고요. 그 수리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16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국내에서 제작된 항공 전자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우리 기술진 대부분이 2, 3일 안에 방문해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토 국가 중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요, 미국과 공동으로 링크 16 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기술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링크 16 의존 문제가 없어요. F-35는 보안 규정도 엄격하다고 하던데요. 네, 이 KF-16이나 F-15K 전투기는요, 우리나라 정비사들이 대부분 정비를 진행할 수 있고요. 상황이 급박하면 동류 전환, 그러니까 다른 동종 전투기의 부품을 뽑아서 이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F-35A의 경우 동체를 함부로 열 수도 없거니와 핵심 장비의 동류 전환은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산 F-35A는요, 인가된 사람만 경납고에 접근할 수 있어서 운용기지를 방문한 우리나라 공군 참모 총장마저도 접근 인가가 없다는 이유로 F-35A 경납고 방문이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게다가 우리 공군 F-35A가 독수리와 충돌의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을 당시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 공군 관계자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로 F-35가 기체 결함 등의 이유로 추락해도 우리 공군은 미국이 보내온 자료에만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이거 진짜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맞나요? 실제 우리 공군 정비사들은 현재 F-35A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정비만 가능하고요. 우리가 대당 1,400억 원을 주고 임대한 전투기이지 한국 공군 소유물이 아니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F-35A에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 로키드 마틴은 F-35A의 수리와 6에서 7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적인 성능 점검을 위해서는요, MRO&U, 즉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 권한을 가진 전문 정비창을 각 지역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군의 F-35A에 대한 정비 및 성능 점검 권리를 가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FACO입니다. 이 FACO는 Final Assembly and Checkout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공군이 제정신이라면 이곳에 F-35A를 맡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공군도 일본 정비창에 F-35A를 맡길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들려오는 답은 로키드 마틴이 정비를 보증하며 일본 정부나 기술자가 함부로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공군 정비사들은 아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렌치 하나만 주어주면 얼마든지 티 안 나게 전투기를 추락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튼 우리 공군은 일본 대신에 호주에 있는 MRO&U 정비창을 이용한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 결과 황당한 비행 루트를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F-35가 8,500km나 떨어진 호주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MRO&U 센터까지 가려면 공중급유 지원을 받거나 우리나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괌 공군기지 그리고 호주 타운스빌 공군기지를 거쳐서 윌리엄스타운을 경유해 약 3일에 걸쳐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공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F-35A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발생한 절충교역 권리를 활용했죠. 즉 청주 공군기지에서 2027년부터 F-35A를 창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을 마련하는 협상을 시작했어요. 당시 로키드 마틴은 이러한 사례가 없다면서 거부했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안보 상황을 적극 설명함에 따라서 F-35A에 대한 스텔스 도장과 기체 창정비가
가능하게 됐고요. 이를 위해서 2025년 올해부터 30여 명의 공군 정비사가 미국에 파견돼서 기술 연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협상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1차로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절충 교역 권리를 활용해서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용 통신위성을 록히드 마틴에게서 받아낸 바 있었죠. 이와 비교해서 2차 F-35A 20대 구매 단계에서는요, 절충 교역 권리를 창정비 부분에 사용했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권리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 공군과 방위사업청을 곤욕스럽게 만든 또 다른 문제는 다단계 성능 개량이에요. F-35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현재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나쁜 얘기가 아니지만 F-35 도입 국가는요, 자신들한테 필요 없는 성능 개량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성능 개량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건너뛰면요, 다음 성능 개량을 수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비용을 투입해서 성능 개량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우리 방위사업청은 록히드 마틴과 F-35 성능 개량 합의서를 체결하고요, 올해 2분기쯤 기본 계약을 맺는다는 방침을 발표했죠. 우리 공군의 F-35A는요, 이번 성능 개량 계획에 따라 블록 4.2로 성능을 개량할 계획인데요. 주요 개량 부분은 내부 웨펀베이의 공대공 미사일 장착 능력을 기존 4발에서 6발로 늘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와 같은 무인 전투기 운용 능력, 그리고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신형 AIM-260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성능 중에는요, 우리 공군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대공 미사일 6발 운용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무인 전투기와 AIM-260 미사일 운용 능력은요, 아직 해외 수출 허가가 안 났어요. 언젠가는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성이 없고 더욱이 우리 공군이 선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성능까지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죠. 더욱 골치 아픈 점은 향후 이러한 성능 개량 사항이 3에서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협상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F-35A를 미 본토나 지정된 해외 정비창으로 보내 개량을 수행해야만 하죠. 성능 개량에는 민감한 소프트웨어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센스를 가진 미국인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는 다른 의미로 막대한 비용에다가 F-35A가 해외로 나갈 시에 전력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F-35A의 킬 스위치와 운용상의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이는 F-35 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반대급부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